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42%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94%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들만 순매수하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아마 지난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될런지 마음 졸이고 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이란에서 이라크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발사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는가 하는가,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오늘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아마 지켜보셨을 겁니다. 오늘 장중 흐름만 보더라도 장 초반에는 사람들이 좀 겁내했는데 장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낙폭을 좀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주식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죠. 항상 우리 주식시장 주변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들을 내가 판단하는 게 맞다 그랬어요. 누가 판단하는 게 맞다 그랬습니까? 바로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그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시장의 수급 흐름만 쭉 본다더라도 만약에 중동 리스크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어떤 국면에 접어들 거다고 하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만큼 팔지는 않았겠죠. 훨씬 더 많은 순매들을 통해서 현금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했겠죠. 또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달러를 갖다가 누구나 다 수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환시장도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였을 거고, 당연히 또 금도 불안하게 움직였을 거고, 또 다른 지역도 아닌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유가 역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흐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초반보다는 좀 회복되는 분위기 보이고 있고, 또 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런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까지 봤을 때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도 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걸로, 좀 잘 처리될 걸로 좀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서 시장 큰돈 움직이는 세력들이 이렇게 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 리스크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전기전자업종 오늘 외국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팔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 운수장비업종 세력들이 뜬금없이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철강 금속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또 전기가스 쪽도 매수를 하고요. 기관들의 순매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 리스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좀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그럼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보니까 2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 제가 쭉 오늘 어떤 종목 있나 좀 들여다봤더니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하긴 했는데 특별하게 볼만한 종목들은 별로 없어요. 너무 아직 많이 하락해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리고 또 그나마 괜찮은 종목들은 또 너무 올라서 따라가기 힘든 어중간한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는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이렇게 오르는 상태 아닙니까?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어서 정말로 시장이 급락한다 그러면 우리도 보따리 사고 집으로 가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죠. 이거는 추가 매수 기회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렇게, 물론 그 리스크가 중동 전쟁이 어떻게 앞으로 확산이 되고 전개가 될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적 발전으로 봤을 때 이제 AI라는 그런 기술이 초기 단계, 완전히 초기라고 하기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무르익은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를 이제 벗어나서 하나하나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앞으로 산업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장기적 관점이죠. 그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짧은 기간에 끝날 수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거보다는 짧은 거일 거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은 우리는
잘 보고 있다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 몇 종목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들어보니까 기아차 이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아차보다는 차라리 현대차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기아차도 오늘 이렇게 보면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더 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뭐 매수 같은 경우는 뭐 권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거 들어가기가 빨간색이 많으니까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다이아몬드까지 뜨고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것도 들어가기가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뭐 봤는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신호 떠가지고 있고 뭐 끝났잖아요. 지금 한 텀이 끝나고 요때 한 텀이 끝나고 이때 지금 한 텀이 끝났는데 뭘 보고 지금 이 종목을 갖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현대차 이거는 지난번에 이거는 기아차보다는 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 드렸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수많은 종목들 있지만 현재 들어가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수급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고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는가 지켜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를 갖다가 공격을 해서 이란의 심기를 건드렸고 이란이 거의 대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란이 정말로 심각하게 대응을 할 것 같았다면 지난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방공망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냐면 이스라엘에서 이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만큼을 쏴버리니까 커버를 못하고 막 떨어졌죠. 그러면 이란 같은 경우 이스라엘이 이만큼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쐈다 그러면 분명히 좀 사태가 확산됐을 건데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이렇게 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만 봤을 때도 일단 이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전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다음에 이란이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쟤들이 지금 전쟁을 무슨 마음인지 몰라도 아마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하려고 좀 시비를 거는 것 같은 좀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갖다가 재차 공격을 하면 또 이란이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런지가 좀 문제죠. 그러니까 일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관망하는 게 좋겠고요. 관망을 할 때 억지로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여기가 뭐 총을 쏘는 지점이라면 저서 뭔가 다가오고 있으면 우리가 총 쏠 지점에 왔을 때 딱 쏘면 되지 억지로 뭔가 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한 20몇 개 종목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요 사격권 안에 들어온 종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고 또 몇 종목 봤는데 이미 이까지 가 있는 종목이라서 들어가지는 상황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현금 들고 있을 때는 절대로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내가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확률이 높을 때 그때 총을 빵 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